이번 25-26 시즌 이적 시장에서 우리나라 팬들이 아쉬움을 느꼈을 만한 점이 있다면 아마도 이 선수, 오연규 선수가 이적 시장 막판 슈투트가르트에 합류하는 것 같았지만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이적이 무산된 점을 뽑을 수 있겠죠. 실제로 축구계에서는 이 메디컬 테스트에서 이적이 멈추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하면서 이적에 실패했던 사례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0910 시즌 인터밀란의 트래블 핵심 멤버였던 디에고 밀리토의 동생이자 바르셀로나에서 커리어를 보낸 것으로도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수비수 가브리엘 밀리토를 가장 먼저 선정해봤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인데펜디엔테에서 클럽 커리어를 시작한 밀리토는 인데펜디엔테에서 총 6시즌을 보내면서 138경기를 소화. 밀리토는 2002년 아르헨티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면서 아르헨티나 최고의 수비 유망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당시 22살의 이 유망주에게 관심을 보였던 클럽이 바로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였죠. 실제로 2003년 UEFA 기사에 따르면 밀리토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매우 근접했고, 2003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페르난도 이에로의 대체자로 레알이 이 밀리토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밀리토는 이제 스페인 무대로 다음 스텝을 준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여기서 메디컬 문제가 발생. 당시 레알 마드리드가 밀리토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밀리토의 영입은 무산되고 말았죠. 결국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지 못한 가브리엘 밀리토를 영입한 것은 레알 사라고사였고, 0304 시즌부터 0607 시즌까지 밀리토는 사라고사에서 4시즌 동안 총 151경기에 출전, 시즌당 34경기 이상을 뛰면서 자신의 몸 상태가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게 되죠. 특히 0304 시즌 사라고사 첫 시즌은 무려 코파델레이에서 우승을 차지,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사라고사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면서 밀리토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소소한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밀리토가 사라고사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후로는 무릎 부상으로 고생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진짜 무릎이 안 좋았던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0708 시즌 독일 클럽인 호펜하임은 독일 2부 리그에서 2위를 기록, 분데스리가 승격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 당시 호펜하임의 최전방을 이끌었던 공격수는 2007년 당시 22살의 어린 유망주 공격수였던 덴바바였습니다. 반갑네? 덴바바는 0708 시즌 33경기 12골, 그리고 승격한 분데스리가에서는 0809 시즌 35경기 14골을 기록하면서 1부 리그에서도 자신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승격팀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다른 클럽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덴바바는 이 호펜하임 시절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하면서 이적에 실패하게 됩니다. 먼저 덴바바의 영입을 노렸던 클럽은 같은 분데스리가의 슈투트가르트였는데, 덴바바는 2009년 슈투트가르트의 메디컬에서 탈락하면서 호펜하임에 잔류해야만 했고, 2011년엔 프리미어리그의 스토크시티가 덴바바 영입을 시도했지만 또 한 번 메디컬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덴바바의 스토크 이적도 무산되고 말았죠. 이 덴바바 역시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메디컬에서 탈락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래도 덴바바는 웨스트햄으로 떠나면서 이적에는 성공하게 되고, 부상이 걱정이었지만 프리미어리그 시절엔 생각보다 큰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덴바바 역시 첼시에서의 커리어 이후 베시타스와 중국 리그에서는 큰 부상을 2번이나 당하면서 부상으로 고생을 하지 않았던 것은 또 아니었죠. 네덜란드 리그의 헤렌벤, 트벤테, 아약스 이렇게 세 팀에서 클럽 커리어를 보내면서 무려 4번이나 리그 도움왕을 기록했던 선수가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모로코 국적의 뛰어난 킥력을 지닌 플레이메이커 하킴 지에으. 아약스에서 4시즌을 보내면서 165경기 49골 76도움. 지에으는 아약스에서 축구 도사놀이를 제대로 하면서 네덜란드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했고, 아약스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지에으는 2020년 프리미어리그의 첼시로 이적하게 되죠. 하지만 아약스에서의 성적을 생각한다면 지에으가 첼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아쉽다고 밖에 할 수 없었으니, 물론 왼발 킥력은 여전히 살아있던 모습이었지만 지에으는 첼시에서의 3시즌 동안 107경기 14골 13도움, 네덜란드를 지배했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게 되죠. 결국 2023년 지에으는 첼시를 떠나기로 결정하게 되고, 이 지에으의 행선지로 주목받았던 팀은 사우디 리그의 알 나스르였습니다. 실제로 이적이 근접해졌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지에으는 사우디 무대로 떠날 것으로 보였는데, 여기서 메디컬 문제가 생기면서 지에으의 알나스르 이적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당시 알 나스르는 지에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적을 철회했다고 전해지는데, 지에가 본인의 SNS에 자신의 무릎은 문제가 없다는 투의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메디컬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추가적인 협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결국 지에우는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해 사우디 리그로의 이적에는 실패하게 되는데,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타사라이로 임대 이적하면서 첼시를 떠날 수는 있었습니다. 11-12 시즌 프랑스 리옹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선수이자 프랑스의 주목받는 유망주 중 한 명이었던 사무엘 움티티를 네 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영상 주제에 딱인 느낌이. 움티티는 11-12 시즌부터 15-16 시즌까지 리옹에서 총 5시즌을 소화하면서 170경기에 출전, 탁월한 운동 능력과 수비력, 발밑까지 보유한 왼발잡이 센터백이었고, 단순한 프랑스의 유망주가 아닌 프랑스 대표팀의 향후 10년은 책임져줄 재능으로 성장하게 되죠. 심지어 리옹 시절엔 데뷔 시즌을 제외하곤 매 시즌 30경기 이상을 출전한 튼튼함까지. 그리고 이 프랑스의 초특급 유망주는 2016년 바르셀로나에 합류하며 빅클럽 생활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움티티의 바르셀로나 생활 첫 2시즌은 나쁘지 않았죠. 바르셀로나 첫 2시즌 각각 43경기와 40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고, 더 발전할 여지도 충분한 나이였기 때문에 움티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너무 처참해졌지만요. 아시다시피 움티티는 17-18 시즌 이후로는 너무 많은 부상들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무릎 부상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6시즌 동안 무려 6번 무릎에 시한폭탄을 달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과 같았고, 바르셀로나 첫 2시즌을 합쳐 83경기에 출전했던 움티티는 그 후 바르셀로나 4시즌에선 50경기만에 출전하며 바르셀로나 팬들의 탄식을 자아내게 되죠. 결국 움티티는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2022년 프랑스의 스타드렌이 이 움티티의 영입을 시도하게 되는데 역시나 메디컬에서 탈락하면서 이적에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 많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괜찮을 수가 없었고, 물론 이탈리아의 레체 임대, 프랑스의 릴 이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곤 있지만 릴에서도 무릎 수술을 겪으면서 너무도 힘든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19라운드까지 딱 절반이 진행됐던 상황에서 당시 승격팀이었던 본머스는 리그 16위. 승격팀으로서는 선방하고 있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그 19경기에서 만들어낸 득점이 고작 18골, 경기당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었죠. 도미닉 솔랑케와 키퍼 무어 두 선수가 최전방을 맡아주곤 있었지만, 그래도 이 상태라면 다시 강등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던 상황. 심지어 솔랑케가 리그 20라운드를 앞두고 무릎 부상까지 당하자 결국 본머스는 22-23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영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본머스의 레이더망에 들어왔던 선수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선수는 당시 비아레알에서 커리어를 보내고 있던 공격수 니콜라 잭슨이었죠. 아직 1군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였지만 잭슨은 22-23 시즌부터 비아레알의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고 있던 유망주였고, 본머스는 긁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지 22-23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이 잭슨의 영입을 시도. 로마노의 언급에 따르면 잭슨의 본머스 이적은 매우 근접했었다고 전해지죠. 다만 문제가 생긴 것은 역시나 메디컬 테스트. 당시 잭슨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본머스는 잭슨의 부상 복귀가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당장 공격진의 보강이 필요했던 본머스가 결국 이 잭슨의 영입을 취소하게 된 것이었죠. 실제로 잭슨은 2달가량의 회복 기간을 거쳐 3월에나 복귀를 했었기 때문에 공격수가 급했던 본머스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부상에서 복귀한 니콜라 잭슨은 22-23 시즌 리그 후반기 12경기에서 9골 2도움이라는 맹활약을 보여주게 되고, 이 22-23 시즌이 끝나고 첼시로 이적하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본머스는 그나마 몸값이 쌀 때 살 수도 있었겠네요. 200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1군으로 데뷔한 후로 13-14 시즌까지 바르셀로나에서만 총 12시즌을 함께하면서 535경기에 출전한 골키퍼 빅토르 발데스. 발데스는 08-09 시즌 바르셀로나의 트래블을 함께한 선수이자 10년이 넘도록 바르셀로나의 최후방을 굳건히 지켜줬던 골키퍼였는데, 발데스는 2014년을 끝으로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발데스는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이때 발데스의 영입에 먼저 근접했던 클럽은 바로 프랑스 리그의 AS 모나코였죠. 발데스는 실제로 AS 모나코로의 이적에 매우 근접해졌다고 하는데, 이 발데스 역시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하면서 이적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2014년 4월 발데스는 13-14 시즌 리그 경기 도중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었고, 이 부상으로 인해서 14-15 시즌 초반까지도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워낙 긴 시간 재활이 필요했던 부상이었기 때문에 AS 모나코는 메디컬 테스트 끝에 최종적으로 발데스의 영입을 철회. 결국 발데스는 소속팀 없이 재활에 집중하다가 2014년 10월에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죠. 물론 맨유에서는 주전이 아니었고 총 2경기 출장이 전부, 별다른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7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현재 6시즌째 레버쿠젠의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 중인 선수 파트릭 시크를 선정했습니다. 시크는 자국 리그인 스파르타 프라하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해 삼프도리아, AS 로마, 라이프치히 임대를 거쳐 현재 레버쿠젠에서까지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시크는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에서도 커리어를 보낼 뻔했던 선수기도 했죠. 때는 16-17 시즌, 시크는 체코 리그를 떠나 이탈리아 삼프도리아에서 첫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크는 16-17 시즌 35경기에 출전해서 13골을 기록. 당시 20살에 불과했던 유망주가 빅리그에서 꽤나 성공적인 데뷔를 가져갔기 때문에 시크는 다른 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됐고, 그중 한 팀이 유벤투스였습니다. 유벤투스는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정도로 시크의 영입에 진심이었고, 시크는 메디컬 테스트만 넘긴다면 유벤투스로의 이적이 유력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시크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유벤투스와의 메디컬에서 시크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로 인해 유벤투스가 시크의 영입을 철회하면서 시크의 이적이 무산됐다고 하죠. 사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축구선수에겐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영입을 포기한 것은 합당한 이유라고는 생각되는데, 다만 시크의 에이전트에 따르면 당시 시크가 클럽 경기와 유로 대회를 겸하면서 피로가 쌓였고, 그로 인한 신체 과부하로 인한 심장 문제였던 터라 다른 의사들에겐 휴식을 취한다면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죠. 실제로 시크가 현재까지 심장 문제로 인해 커리어에 위기가 왔던 적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 유벤투스 의료진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 상황이었고, 결국 시크의 유벤투스 이적은 최종 결렬. 시크는 유벤투스가 아닌 AS 로마로 이적하게 됐죠. 23-24 시즌 바이어 레버쿠젠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낸 팀이었죠.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달성했던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우승을 무려 무패 우승, 리그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만들어내면서 축구 역사에 자신들의 족적을 제대로 남기게 되는데, 이 레버쿠젠의 23-24 시즌 무패 우승의 주축 중에는 리그 23경기에서 14골 9도움을 기록하면서 레버쿠젠의 최전방을 맡아준 선수, 바로 빅터 보니페이스가 있었죠. 노르웨이의 보데글램트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했던 보니페이스는 22-23 시즌 벨기에 리그를 거쳐 23-24 시즌 레버쿠젠으로 이적했고, 이적 첫 시즌에 그 무패 우승을 함께하게 된 것이었는데, 이 보니페이스는 지난 24-25 시즌엔 다소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죠. 앞서 나왔던 파트릭 시크가 지난 24-25 시즌 레버쿠젠에서 보니페이스보다 뛰어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보니페이스는 무패 우승의 주축이었지만 부진과 부상 끝에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보니페이스는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이적이 유력해졌고, 이 보니페이스에게 가장 근접했던 클럽은 이탈리아의 AC 밀란이었죠. 실제로 보니페이스는 AC 밀란 이적에 매우 근접,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되는 듯 했는데, 보니페이스 역시 메디컬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보니페이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 오른쪽 무릎에 2번의 부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AC 밀란의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했다고 전해지죠. 보니페이스는 커리어 초반 보데글림트 소속일 당시 2번이나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었고, 이로 인해 2시즌을 날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건 AC 밀란 입장에서는 부담이었기 때문에 보니페이스의 이적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철회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보니페이스는 이적 시장 마지막에 베르더 브레멘 임대 계약에 성공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는 본인의 무릎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졌네요. 2000년대 초반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전방에 아주 뛰어난 공격수를 보유했던 팀이었죠. 0102 시즌부터 0506 시즌까지 맨유에서 5시즌을 보내면서 219경기에 출전해서 총 150골을 넣어준 공격수 루드 판니스텔루이가 당시 맨유의 최전방을 책임져주고 있었습니다. 부상이 있었던 0405 시즌을 제외하고는 맨유에서 모든 시즌 리그 20골 이상을 넣는 최정상급 결정력을 보여준 선수로, 판니스텔루이는 0203 시즌 리그 득점왕, 거기에 3번의 챔피언스 리그 득점왕까지 맨유는 이 판니스텔루이와 함께한 기간 동안 최전방에 대한 걱정이 필요가 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니스텔루이는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기도 하죠. 때는 판니스텔루이가 PSV 아인토벤에서 커리어를 보내던 시절, 판니스텔루이는 98-99 시즌 아인토벤에서 리그 34경기 31골, 그 다음 99-00 시즌엔 리그 23경기 29골이라는 미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2시즌 연속으로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 네덜란드를 박살내고 있던 공격수를 2000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입에 도전하게 됩니다.
당시 BBC 기사에 따르면 맨유는 클럽 레코드를 깨는 이적료를 투입해 이 판니스텔루이의 영입을 시도했고 실제로 두 구단 간의 합의는 완료. 판니스텔루이는 2000년 맨유로의 이적이 매우 근접하게 되는데 이 판니스텔루이 역시 메디컬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판니스텔루이는 9900 시즌 후반기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고 당시 재활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해지면서 맨유가 판니스텔루이의 영입을 보류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맨유는 다른 선수의 영입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판니스텔루이의 재능에 확신이 있었는지 1년 후인 2001년 판니스텔루이의 영입을 다시 시도. 이번엔 메디컬 테스트를 문제없이 통과하면서 판니스텔루이는 맨유로 이적할 수 있게 됐고 맨유는 5시즌 동안 150골을 넣어주는 특급 공격수를 손에 얻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입에 매우 근접했었지만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하면서 이적이 취소됐던 사례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